한국. 김치 냄새 나는 곳에서 일주일이나. 파리 명문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지 변경 소식을 듣고 한 말입니다. 태풍으로 일본행이 취소되고 한국으로 바뀌자 불만이 폭발했죠. 후진국에 왜 가냐는 항의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부모에게 보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한국 의료가 프랑스보다 앞서 있어요. 엄마, 나 한국 의대 가고 싶어. 새벽 2시 학생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7분, 수술 시작 15분. 프랑스라면 2시간은 기다렸을 상황이었죠. 수술비는 150만 원, 프랑스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불만 가득했던 여행이 어떻게 인생을 바꿨을까요? 파리 명문고 교사 마르크 듀퐁의 72시간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루이르그랑 고등학교에서 20년째 생물학을 가르치는 마르크 듀퐁입니다. 지난 9월에 겪은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루이르그랑은 프랑스 최고 명문고죠. 연간 학비만 6만 유로, 우리 돈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졸업반 25명과 함께 일본 도쿄 의대 탐방을 가기로 했는데 9월 14일 비행기 안에서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슈퍼 태풍으로 일본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인천으로 우회합니다. 학생들이 폭발했어요. 17세 클로에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요? 김치 냄새 나는 곳 아니에요? 학부모 대표 필립이 항의했죠. 연간 6만 유로 내는데 왜 후진국에 보내는 겁니까? 18세 소피는 한국 사람들. 땅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다며? 라며 친구들과 킥킥거렸습니다. 밤 11시 45분, 인천공항 착륙. 창밖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공항이 샤를 드골보다 훨씬 컸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첫 충격이 왔죠. 바깥은 35도 폭염인데 실내는 시원한 23도. 클로에가 놀라 소리쳤어요. 바닥에서 냉기가 나와요. 입국장의 안내 로봇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왼쪽 50m입니다. 필립이 중얼거렸죠. 샤를 드골엔 이런 거 없는데.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3초 만에 통과. 프랑스에선 30분씩 줄 서는 게 일상인데 말이에요. 공항 직원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전철로 호텔까지 안내하겠습니다. 비요금은 4,000원, 3유로 정도. 파리 공항 택시는 60유로인데 말이죠. 전철 내부는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루이가 말했습니다. 파리 메트로보다 좋은데? 명동역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을 넘긴 시간. 그런데 거리가 환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죠.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서 편안하게 다닌다는 거였어요. 클로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안전한가요? 호텔 직원이 웃으며 답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새벽 1시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일본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방으로 들어간 지 1시간 후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앙투안이 쓰러졌어요. 17세 앙투안이 바닥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오른쪽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구급차 30분, 응급실 대기 2시간. 최소 3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은 침착했어요. 바로 연락드릴게요. 1분 후 답이 왔습니다. 119 구급대가 7분 내 도착합니다. 학생들이 불안해했죠. 한국 병원 괜찮을까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한국 의료를 믿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6분 52초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스트레처와 응급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영어로 소통했어요. 학생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알레르기는요? 즉시 앙투안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면서 태블릿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전송 완료. 도착 즉시 수술 준비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도 안 갔는데 벌써 준비가 된다고요? 프랑스에선 병원 도착해서 1시간은 대기하고 서류 작성하는데 말이죠. 앰뷸런스 내부는 작은 응급실 같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호흡기, 각종 응급약품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구급대원은 계속 병원과 무선 교신했죠.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막염 가능성 있으니 즉시 수술 준비해주세요. 병원에서 답이 왔어요. 외과 의사 대기 중. 수술실 준비 완료. 차창 밖을 보니 다른 차들이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신호등도 우선 통과했어요. 필립이 중얼거렸죠. 파리에선 구급차도 정체에 갇히는데. 새벽 2시 37분, 인하대병원 도착. 단 15분 만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 5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앙투안을 인계받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정맥주사, 심전도 부착, 혈액 채취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한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판단됩니다. 즉시 초음파 검사 후 수술 들어갑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가 5분 만에 나왔어요. 맹장 파열 직전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셨네요. 30분만 늦었어도 복막염으로 위험했을 겁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앙투안의 부모는 파리에서 자고 계셨어요. 제가 보호자로서 결정해야 했죠. 수술이 안전한가요? 걱정 마세요. 복강경 수술로 진행합니다. 흉터도 작고 회복도 빠릅니다. 새벽 3시 10분, 앙투안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에서 쓰러진 시각부터 수술 시작까지 단 1시간 10분. 프랑스였다면 최소 4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대기실에서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응급 시스템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죠. 파리였으면 앙투안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1시간 10분 후 외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맹장이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복막염으로 위험했을 겁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수술 전후 사진이 선명하게 나왔죠. 복강경으로 3개 구멍만 뚫었습니다. 회복이 빠를 거예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2시간 후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학생들도 면회 가능합니다. 그녀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새벽 5시, 앙투안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살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필립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죠. 한국 의료진이 앙투안을 살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새벽 6시, 파리의 앙투안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수술받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 처리 어떻게 하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전 10시, 앙투안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각 침대마다 개인 TV와 테이블이 있었죠. 프랑스 공립병원의 낡은 시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1시간마다 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 체온, 통증 정도를 체크하면서 영어로 설명해줬죠. 회복이 아주 좋아요. 내일이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수십 명을 담당하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병원식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건 메뉴판이었어요. 환자 식단 선택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쌀밥,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나왔습니다. 앙투안이 한 입 먹어보더니 말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오후 2시 병원 원무과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치료비 안내 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프랑스에서 맹장 수술은 사보험 없으면 500만 원이 넘거든요. 외국인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했죠. 직원이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구급차 이송, 응급실 처치, 수술, 입원비 포함해서 150만 원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하루 입원비가 150만 원이요? 아니요, 총액이 150만 원입니다. 3일 입원 예정이니까 최종적으로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필립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유로로 환산하면 1300유로. 프랑스의 3분의 1 가격이네요. 학생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클로에가 말했죠. 프랑스 응급실은 대기만 5시간인데 여기는 15분 만에 수술했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3분의 1이라고요?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비가 합리적이에요.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 가입됩니다. 소피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더 싸게 치료받나요? 네, 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30% 정도예요. 저녁 무렵, 앙투안의 파리 부모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병원 수준은 어떤가요? 파리 최고 병원보다 좋습니다. 응급 대응도 빨랐고 장비도 최신이에요. 어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죠. 한국 의료진에게 정말 감사하네요. 밤 9시 병원 1층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운영이었어요. 샌드위치, 도시락, 음료수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옆에는 ATM과 카페도 있었어요. 루이가 말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쇼핑몰 같아요. 병실로 돌아오니 앙투안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통증이 거의 없어요. 이게 수술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간호사가 설명했죠. 복강경 수술은 회복이 빠릅니다. 내일 오후면 퇴원 가능할 거예요. 학생들은 병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고. 프랑스가 정말 의료 선진국인가요? 그날 밤 학생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밤 10시 호텔로 돌아온 학생들 중 소피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목이 아파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프랑스였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파리에서 밤에 병원 가는 건 응급실밖에 없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야간 진료하는 병원 있나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내과 의원이 있어요. 밤 11시까지 진료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의원이 밤 11시까지 연다고요? 의원으로 걸어가면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거리가 환했어요. 카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편의점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죠.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파리였으면 가게들 다 문 닫았을 시간인데. 의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환자가 서너 명 있었어요. 간판에 365일 연중 무휴라고 적혀 있었죠. 접수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학생이 감기 증상이 있어요. 여권 가져오셨나요? 등록하고 10분만 기다리세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40대 여성 의사였어요. 목을 보여주세요. 목을 진찰하고 체온을 재더니 태블릿에 기록했죠. 편도가 부었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3일 먹으면 나을 거예요. 필립이 물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나요? 의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낮에 바빠서 저녁에 병원 많이 와요. 그래서 야간 진료하는 의원이 많아요. 편의를 위한 거죠.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의원 바로 옆이었어요. 놀랍게도 약국도 밤 11시까지 영업 중이었습니다. 약사가 약을 조제하면서 영어로 설명했죠.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항생제니까 끝까지 다 드셔야 해요. 진료비와 약값을 계산했습니다. 총 3만 원, 20유로였어요. 필립이 놀라워했습니다. 파리에서 야간 응급실 가면 최소 100유로인데. 학생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손님들이 많았어요. 도시락, 샌드위치, 컵라면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전자레인지도 고객용으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루이가 컵라면을 끓여 먹어봤어요. 맵지만 맛있네요. 클로에는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편의점 음식인데 퀄리티가 좋아요. 프랑스 편의점은 샌드위치 몇 개가 전부인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자정이 되어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밤 11시에 병원 가고 약 사는 게 가능하다니. 24시간 편의점도 신기하고. 파리는 밤 10시면 다 문 닫는데. 소피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24시간 깨어있는 나라 같아요. 필립이 제게 말했죠. 마르크, 한국 의료 접근성이 프랑스보다 훨씬 좋네요.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16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 견학 일정이 잡혔습니다. 앙투안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나머지 학생 20명이 참여했죠. 학생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프랑스 병원이랑 뭐가 다르겠어?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2,700병상 규모. 파리 최대 병원보다 컸어요.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최첨단 의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방문지는 AI 진단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환자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죠. AI가 폐암, 유방암을 95% 정확도로 조기 진단합니다. 의사가 30분 걸릴 판독을 AI는 30초에 해내요. 화면에 PET 영상이 떴습니다. AI가 즉시 분석을 시작했어요. 빨간 원으로 의심 부위를 표시하더니 악성 종양 가능성 92%라고 판정했죠. 소피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AI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사람 눈으로 놓칠 수 있는 초기 암도 찾아냅니다. 조기 발견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클로에가 물었어요. 그럼 의사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다음은 로봇 수술실이었습니다. 다빈치 로봇이 수술하는 모습을 관찰실에서 봤어요. 의사가 콘솔에 앉아 정교하게 로봇팔을 조종했죠. 전립선암 수술입니다. 로봇으로 출혈을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루이가 물었습니다. 프랑스도 로봇 수술하는데요? 의사가 답했어요. 한국은 수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경험이 쌓이면서 수술 시간은 줄고 성공률은 높아졌죠.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입니다. 원격 의료센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강원도 산간 마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울 의사가 화상으로 할머니를 진료하고 있었죠. 교통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예요. 약 처방도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필립이 감탄했어요. 프랑스 시골은 병원 가려면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하는데. 의사가 답했죠. 한국은 IT 인프라가 탄탄해서 가능했어요. 전국 어디나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점심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 끼 5,000원. 맛도 좋았어요. 의대생 몇 명이 우리와 대화를 나눴죠. 한국 의대는 상위 0.5%만 가능해요. 경쟁이 치열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오후에는 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양성자 치료기를 봤어요. 의사가 설명했죠. 정상 조직 손상 없이 암세포만 공격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나요? 유럽엔 몇 대 없어요. 한국은 5대가 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며 학생들이 토론했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이 이렇게 앞설 줄 몰랐어요. AI, 로봇, 원격 진료. 정말 미래 같아요. 소피가 말했죠. 프랑스가 20년은 뒤처진 것 같아요. 9월 16일 오후 강남 차병원 종합검진센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 같았어요.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직장인 누구나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국가가 지원하죠. 필립이 놀라 물었어요. 무료라고요? 전부요? 네, 국가 5대 암 검진도 무료예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간암입니다. 소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프랑스는 검진 한 번에 500유로는 나와요. 기본 검진 구역을 둘러봤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X-레이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클로에가 말했죠. 프랑스는 예약하고 며칠 기다려야 하는데. VIP 검진실에는 MRI, CT, PET-CT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신 정밀 검사 가능해요. 가격은 미국의 5분의 1이죠. 검진 결과 상담실에서는 의사가 3D 영상으로 설명했어요. 혈관에 플라크가 있네요. 지금 관리하면 예방 가능합니다. 운동 처방실에서는 전문가가 맞춤 운동을 처방했죠. 근육량 부족하니 이 운동 하세요. 앱으로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영양상담실에서는 개인별 식단을 짜줬습니다.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좋아요. 나트륨은 줄이세요. 점심은 웰빙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칼로리와 영양소가 표시된 건강식이었어요. 옆 테이블 한국인과 대화를 나눴죠. 회사에서 매년 검진 지원해줘요.
덕분에 초기 당뇨 발견해서 약 없이 운동으로 관리 중이에요. 한의학 클리닉도 방문했습니다. 한 의사가 맥진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한의학과 양의학을 함께 쓰는 게 한국 특징이에요. 침술실 환자가 말했죠. 만성 두통인데 침술로 많이 좋아졌어요. 센터장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이 센터만 연간 10만 명이 검진받아요. 빅데이터로 질병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1층에서는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 무료 강좌가 열리고 있었어요.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왜 평균 수명이 높은지. 예방을 중시하는 거네요. 필립이 덧붙였죠. 프랑스는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버스로 돌아가며 학생들은 진지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요. 9월 17일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앙투안도 퇴원해서 함께했어요. 학생들은 바이오 기업 견학에 기대가 컸죠. 프랑스는 로슈, 노바티스 본 거지니까 비교가 궁금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홍보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바이오 시밀러 세계 1위가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연구실 투어가 시작됐죠. 연구원들이 실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램시마를 개발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죠. 원본 약의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 전 세계 환자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소피가 놀라워했어요. 10분의 1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죠. 한국이 이 분야 기술력 세계 최고입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생산시설이었어요. 공장 한 동이 축구장 6개 크기였죠. 위탁 생산 세계 1위예요. 모더나 코로나 백신도 여기서 생산했습니다. 생산 관제실을 보고 학생들이 경탄했습니다. 수백 개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공정이 관리됐어요. 바이오 의약품은 온도 0.1도, pH 0.01 차이로도 실패해요. 24시간 완벽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젊은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죠. 한국이 바이오 강국된 건 정부 지원과 인재 때문이에요. 최고 인재들이 바이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루이가 물었어요. 프랑스 제약회사와 어떻게 경쟁하나요? 우리는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신약 개발에 프랑스는 15년, 우리는 10년이면 충분해요. 오후에는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30명 규모였지만 분위기는 역동적이었어요. CEO가 발표했죠. AI로 신약 후보물질 찾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분자 구조들이 시뮬레이션 됐습니다. AI가 하루에 100만 개 분자를 분석해요. 사람이라면 평생 걸릴 일이죠. 한국 IT 기술과 바이오가 만난 결과입니다. 클로에가 물었어요. AI가 정말 신약 만들 수 있나요? CEO가 답했죠. 작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발견했어요. 지금 임상 일상 중입니다. 견학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오며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앙투안이 말했어요. 프랑스가 제약 강국이지만 한국 성장 속도는 무서워요. 10년 후엔 추월당할지도 몰라요. 소피가 덧붙였죠. 한국은 도전 정신이 대단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혁신하네요. 필립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크,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국은 기술과 의료를 융합해서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창밖 서울을 눈에 담느라 바빴죠. 클로에가 말했어요. 벌써 떠나야 하다니. 공항에서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을 치료했던 의사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잘 회복됐네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간호사가 홍삼 캔디를 건넸죠. 면역력에 좋아요. 앙투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파리 도착 후 2주 학교 대강당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특별 발표회였죠. 앙투안이 먼저 나섰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구급차 7분, 수술비 150만 원. 프랑스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소피가 이어받았습니다. AI가 30초 만에 암을 진단하고 국가가 2년마다 무료 검진을 제공해요.
밤 11시에도 병원이 문을 열죠. 클로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기술과 의료를 완벽히 융합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물었어요. 한국과 교류 가능할까요? 제가 답했죠. 이미 연락 중입니다. 한 달 후, 프랑스 보건부가 한국 의료 벤치마킹 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발표가 영향을 미쳤어요. 6명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소피는 연세대 의대에 지원서를 냈죠. 6개월 후 루이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서울대 약대 합격했어요. 클로에도 성균관대 의대에 붙었어요. 그해 여름 한마이너스불 의료교육교류 협정식이 열렸습니다. 1년 후 소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연세대 교정을 배경으로 한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선생님, 한국 의대는 힘들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착륙은 학교 전설이 됐습니다. 매년 신입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한국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도 늘었죠. 프랑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왜 프랑스 엘리트들이 한국 의대를 선택하는가 특집 기사가 났어요. 한국 의료가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돌이켜보면 태풍으로 인한 착륙이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고 학생들의 미래가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 강국이 어디냐고. 바로 대한민국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명문고 학생들의 72시간 어떠셨나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 미친 영향과 학생들의 변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